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게 강좌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게 강좌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난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영상 정지하고 나가셔도 돼요. 자, 오늘 드릴 거는 저번 강좌를 제가 마치고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자격증 강좌를 하나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CAD를 배우게 되면 CAD 가지고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큰 틀로 나눠지면 이제 기계냐 건축이냐, 물론 이제 이 두 분야 외에도 CAD를 쓰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기계 아니면 건축이죠. 이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동영상 시작할 때 강좌 소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계 쪽 강사예요. 건축 쪽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몇 가지만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강을 해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기계 쪽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니까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건 이제 기계 쪽 파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제 기계 쪽에 대한 자격증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자, 기계 쪽에 관련된 자격증인데, 이제 자격증을 생각하면 이제 CAD를 가지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 자격증일 거예요. 건축은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 쪽은 좀 많죠. 기계 쪽은 CAD 배워가지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 기계설계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계기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한 4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이제 제일 등급이 낮은 거고, 그거 한 클래스 위가 이제 산업기사, 이 산업기사랑 비슷한 클래스가 일반 기계기사,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이제 기계설계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강좌 초반에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국가자격증 시험은 3D CAD를 강의를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D CAD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제가 3D CAD를 강좌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국가자격증은 제가 안 다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오게 되는데, 민간 자격증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ATC, 오토캐드를 만든 이제 데스크사에서 주관을 하는 ATC라는 시험이 있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2급, 1급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급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관이 됐어요. 다른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쪽으로 이관이 되고, 이제 지금은 1급만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죠. 1급도 조만간에 이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예측이고, 어찌됐든 ATC 2급에 해당하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관돼서 이제 이 명칭이 바뀐 게 CAT 2급, 그거에 대한 강좌를 하고자 하는 거죠.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CAD 실무 능력 평가 2급, CAT도 2급, 1급이 있어요. 1급 시험의 이제 초반의 내용은 예전에 ATC 1급하고 달라졌는데, 지금은 ATC 1급하고 비슷하게 맞췄어요. 거기에 약간 플러스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1급도 조만간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거기랑 맞춰서 이제 형태를 바꿔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대부분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이 자격증이 효용성이 있나요? 라는 걸 많이 묻게 되죠. 효용성이 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일단은 학원에서도 그렇고 자격증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자격증 따면 취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 자격증 따시는 분들 목적은 똑같을 거예요. 취직을 위해서 따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격증과 취직은 별개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모셔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 굳이 딸 필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학원 수강생 중에서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바로 환불을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요. 이게 내 취직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격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빙 자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캐드를 배워서 그걸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떤 입사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에 지원하는 다른 지원자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개수에는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셔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회사에서 당신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자격증을 요구하는 업종에 추가적으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회사에 입사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지, 자격증이 입사를 보장합니다는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입사 못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자격증이 내가 이걸 따면 난 무조건 취직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내가 자격증이 없으면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아무 능력도 요구하는 업종에 밖에 업무에 밖에 지원을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자격증 하나 보유함으로써 걔도 지원할 수 있고, 이 자격을 요구하는 데도 내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자격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건 자격증 합격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세요.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자격증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격증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보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도 어떤 학원들 보면은 강사분들이 학생들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서 요령을 알려주죠. 원리 원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걸 알려주면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내가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해도 그 요령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례로 하면, 저는 실무를 뛴 사람이니까 실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취직이 이제 합격이 돼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거의 이제 그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요령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실무에서 대부분 한 달 내에 그만두세요, 본인이. 왜냐하면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령을 터득해서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격증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실무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격증 가진 바보라고. 제가 말 그대로 자격증 가진 바보예요. 자격증은 있는데 그 자격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치는 하나도 없어요. 업무 시켜보면 하나도 못해. 왜냐면은 실무에서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했던 그 요령들이 안 통하거든요. 왜냐면 자격증 시험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려진 도면을 이미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거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현장에 널브러진 물건 보고 하던가,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하던가, 그러면은 원리 원론이 없으면은 그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썼던 요령들을 하나도 못 써먹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나 이 자격증
빨리 합격해야지, 쉽게 합격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자격증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치를 제대로 보유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령은 하나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강사들이 쓰고 있는 이 자격증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요령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령들을 알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학원에서 저는 절대 그 요령을 수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할 거면 저는 자격증 포기하라 그래요.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거면 차라리 포기하시라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좀 잘라서 얘기해요. 선생님 어떻게 합격할 수 없나요? 예,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요령,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학원이 있다면 전 다니지 마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오히려 망가지는 쪽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라도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수업을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진짜 그것 때문에 학생 인생 망가집니다. 뭐 CAT 2급은 대표적인 방식이 있어요. 점 따기라고 해가지고 형상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점을 따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맞춘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ATC, 예전에 ATC 시험일 때는 한때 이거 감독관들이 주의사항으로 얘기했습니다. 점 따기 하다 걸리시면은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되게 성행을 했어요.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실격 처리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점 따기라는 건 그려져 있는 그림에선 가능하지만 실물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자격증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제대로 도면도 그려낼 수 있는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요구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CAT 2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KPC로 이관이 됐어요. 항공색상성본부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취급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두 분류가 있죠. 하나는 큐넷, 국가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는 큐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을 모두 이제 취급하고 있는 KPC가 있습니다. KPC에서 대표적인 시험들은 뭐 ITQ라든가, 그런 이제 문서 프로그램 아니면 GTQ, 그래픽 프로그램 다루고 있는 것들 많이 다루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일부는 국가자격증, 일부는 민간자격증으로 돼 있는데,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 모두 주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KPC로 이관이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관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CAT 2급으로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 구성 자체는 바뀌진 않았고요. 풀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적용되는 기능이라든가 몇 가지가 좀 바뀌었다. 근데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는 CAT 2급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요. 이걸 보고 얘를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단지 옆에 있는 등각투성도, 얘는 여러분들 형상 이해를 도와주려고 참고적으로 놔준 거고, 얘를 그리는 건 아닙니다. 등각투성도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도면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되고 1시간 반 동안 이 한 장의 도면을 그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 양식도 그려 넣어야 되고 기타 등등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춰서 이거를 똑같이 그려내면 합격을 한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시고요. 60점 미만이면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되는데 이 감점 요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CAT 2급이 인정을 받으려면 좀 감점폭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점돼 있는 거 이제 시험 규정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10점 정도 평균 10점 정도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 틀렸는데 10점 감점돼요? 감점 엄청 센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고 했을 때, 도면을 똑같이 그린다고 했을 때 형상이 틀린 부분 몇 개소 해가지고 감점 처리를 하는데, 형상이 틀린 거는 감점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격 처리하셔야 돼요. 도면에서 형상이 틀렸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치수가 누락됐다 그런 것들은 감점이 될 수 있죠. 그런 건 실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누락된 건 그렇게 위험한 상황, 예전에 제가 강좌할 때 되겠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건 감점 처리고요. 그러니까
좀 실무 기준에 맞춰서 좀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도면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형상에서 뭔가 오류가 났다? 그 형상 오류 때문에 치수가 잘못된 값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도면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거죠. 쓰레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까지 감점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는 시험 자체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혹시라도 CAT 2급 주관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배점 기준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상이 틀리면은 한 군데라도 틀리면은 실격이다 라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도전하시는 분들은 뭐 저렇게 잔인한 놈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잔인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초 교육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CAD 쓰는 법만 제가 강좌를 했었지 도면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일단은 그 전개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요령을 얘기를 하면서 강좌를 진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말이 길어지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자격증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으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격증을 단순히 합격을 목표로 두시지 마라. 자격증에 걸맞는 능력을 함양하는 걸 목적으로 두셔라 라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 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가 자격증보다 효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뭐 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업체에서 보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 뛸 때 ATC 2급 이런 시험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전 몰랐어요. 저희가 이 시험이 있다라는 걸 안 거는 제가 강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시험이 있구나. 저는 이 자격증 없이도 실무를 뛰었었고요.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 직원을 뽑을 때 자격증 같은 스펙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우선은 전공입니다. 전공.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이제 대학이 제일 유리하고요. 왜냐면은 뽑을 때 이게 이제 실무자가 뽑는 게 아니라 임원이 뽑죠. 임원은 실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스펙을 보고 뽑죠. 물론 요새는 이제 NCS 기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다 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영세한 업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들은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펙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전공이에요. 전공을 우선으로 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되게 짧게 공부하죠. 6개월, 길어야 6개월, 1년. 근데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에서 전문되면 2년, 4년제 같은 경우는 4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한 기간이 다르고, 그러면 지식의 휘발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공부한 거를 항상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까먹게 되잖아요. 빨리 까먹는다. 짧게 공부한 것들은 빨리 까먹게 된다.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깊이, 휘발성,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학 전공자를 더 선호합니다. 자, 대학 전공자 그 다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자격증이죠. 말 그대로 국가자격 등급대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인데 기사 같은 경우는 대학을 뛰어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계 기사 따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사를 따신 분들은 대학 전공자보다도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기사의 시험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이미 4년제 졸업자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년 졸업 안 하고 딸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있습니다. 실무를 5년 이상, 기계 설계 쪽으로 실무를 5년 이상 하셨으면 응시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미 취직이 된 상태죠. 그 상태면 단지 이제 자기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따는 단계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기본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도 전문대 이상입니다. 전문대 이상.
전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자격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나눠졌죠. 등급이 나눠져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응시 자격에 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전문대 이상만 그 시험을 볼 수 있고 왜 4년제 이상만 그 시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불만이긴 한데 그 시험에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을 할 수 있으면은 자격 없이 다 시험을 봐도 되는 거 아니냐? 필기 시험도 어차피 보는데 필기 시험도 다 합격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이거는 일례긴 하지만 제가 산업기사 시험을 볼 때 일례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죠.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는데 두 분이 대화를 했어요. 두 분이 대화를 했는데 감독관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공무원이고요. 한 분은 이제 내용 전문가 해서 이제 기계 설계 쪽 전문가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지나가면서 듣게 됐는데 공무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전문대 이상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라고 딱 물어봤더니 그 내용 전문가가 좀 재수없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기분도 많이 상했고요. 물론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시험 볼 능력이 자격이 돼서 시험 보러 간 거니까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학도 못 간 것은 소양이 안 갖춰져 있다. 라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기준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자격증 시험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자격 제한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요.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 갖고 있으면 대학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쳐주는 게 민간 자격증인데, 국가 자격증 다 건너뛰고 민간 자격증인데, 결국은 민간 자격증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대부분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격증의 개념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나는 CAT가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나랑 같이 입사 지원을 하신 분은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CAT도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CAT 있는 분이 이기죠. 자, 똑같이 자격증 없는 두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없는 두 분이. 근데 나는 CAT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합격할 것 같습니까? 자격증은 보유하는 개수에 따라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 자격증이라고 효용성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스펙을 하나 쌓아놓는다. 내가 남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하나 점령을 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모두 다 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설계잖아요. 설계인데 ITQ 자격증. 설계가 그냥 있으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자, 둘 다 똑같이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ITQ 자격증이 있고 한 사람은 ITQ 자격증이 없어요. 누구 뽑으실 건가요? 본인이라면. 본인이 사장님이라면. 네. 문서 작업도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요새 회사에서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없는 자격증이다. 이거 따봤자 난 이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내가 이걸로 득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자격증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정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설계 업무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격증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딴 자격증은 제가 강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격증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그때 나서 부랴부랴 땄어요. 부랴부랴 땄는데 제 대학 때 마인드는 이거였어요. 실력이 중요하지 자격증이 중요해. 자격증이 실력을 증빙하진 않잖아. 자격증 있는 애 나보다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팽배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임원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뭘로 확인하느냐? 결국은 스펙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다 데려놓고 도면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뽑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는 CAT 2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